수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사례 중심 더 알기 쉬운 개인회생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살펴보니까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개인회생에 대한 기본 지식. 자,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개인회생 신청 이후의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될까? 언제 채무가 면책이 되는가에 대해서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제1장 기본 지식에서는. 제2장 Q&A 및 관련 사례. 이와 관련해서 신청 자격, 채무, 재산, 생계비, 영업소득자, 기타 에 관해서 적어 놓고 있고, 3장에서는 종합사례, 사례 5가지를 실어 놓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부록 및 양식에 대해서 실어 놓고 있습니다. 한 87쪽 정도 되네요. 보시면 먼저 제1장 기본 지식,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해서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관할 법원, 구조, 소송 구조에 대해서 실어 놓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필요한 서류로 신청서, 인적사항 소명 서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중지금지명령, 회생위원회의 조사 및 보고, 개시결정, 그 다음 채권자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그 다음의 3년 또는 5년간의 변제수행에 대해서 실어놓고 있고, 언제 채무가 면책되나요?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되는 경우에 대해서 실어놓고 있고, 면책결정, 면책의 취소에 대해서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실어놓고 있는데, 신청 자격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이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재 개인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개인 워크아웃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채무가 12억 원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 한도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은 군인으로 명예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한데 이 연금도 그 소득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생활보조금을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는 소득으로 보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하기 위한 소득으로서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되어야 될 텐데, 그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은 수입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보조금 정도로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6번 질문이 최근 대출금이 많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많은 질문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죠. 다음 최근 취업자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채무와 관련된 Q&A.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도 면책이 되나요? 아주 많은 사례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처벌받은, 돈을 빌려서 못 갚은 사실이 사기로 처벌받았을 때 그 채무도 면책이 되는지. 9번째 질문은 가족, 친구, 사채업자 등 개인 채권자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와는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개인 채권자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한 주택임대차 보증금 용도의 대출금도 별채권부 채권에 해당하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도 많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발견된 누락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 수 있나요? 실무에서도 많이 문제되는 사항이죠. 그 다음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건 개인회생 요건과 관련하여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죠.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금으로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았는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에 대해서도 이 책자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 적립금도 변제금으로 사용되나요? 급여가 압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채무가 있는데 담보권자의 경매 없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계비 관련된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월급여에서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생계비는 얼마나 인정받나요? 이게 변제금 결정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나요? 기본 생계비 외에 주거비, 의료비 등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가 후 변제 기간 중 자녀가 태어났는데 생계비를 증액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매월 지급하여 온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매월 지급받아 온 양육비도 수입에 포함하나요? 자,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영업소득자. 사업장을 폐업한 후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상가보증금도 재산평가액을 산정할 때 일부 제외될 수 있나요? 회생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지 이 문제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사업장에 리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 중인 기계 장치가 있는데 영업소득과 재산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전액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과 관련된 질문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문제, 기타 문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와 진행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비용, 진행되면서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변제 계획 안에 수입 등 신고 의무가 있고 이직하여 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득을 신고하고 변제 계획을 변경해야 하나요?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경우도 많죠.
변제 수행 중인데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고 일찍 면책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신청하면 면책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자, 이렇게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종합 사례로서 첫 번째 사례로서 개인 파산 취하 후 개인회생 신청, 편파 변제, 생계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고 사례 2에서는 최근 채무,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와 관련된 문제, 사례 3에서는 급여 압류,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청산가치보장, 사례 4에서는 개인 채무, 우선 채무, 기초생활수급비, 최근 취업, 사례 5에서는 면제재산, 소득 산정,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에 관한 사례들을 실어 놓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흐름도 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 법령 및 기관, 관련 기관, 그 다음에 관할 법원, 자료 제출 목록, 그 다음에 기재례 요렇게 실려져 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제1장 기본 지식,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